여러분, 오늘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기력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죠? 이 나이엔 잘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단백질이 가득한 고기를 골고루 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이 정성껏 차린 그 밥상 위에서 식재료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며 여러분의 장기를 공격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이상하게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으셨나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드신 음식들의 최악의 궁합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화장실 가며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은 음식들은 몸속에서 딱딱한 결석을 만들고 소중한 비타민을 파괴하며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시금치는 좋으니까 두부랑 무쳐야지, 오이랑 무는 아삭하니까 같이 넣어야지 하는 이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행위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그들의 식단과 건강을 상담해온 생활 밀착형 건강 가이드 정선생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병이 난 뒤에 약을 처방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밥상을 처방해 드리고 싶습니다. 약으로 고치는 병보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예방하는 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소화 효소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 궁합도 지금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 8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라고 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안 좋은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는 독창고가 아닌 진짜 보물창고로 바뀔 것입니다. 첫째, 시금치와 두부는 내 몸속 결석 제조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1위가 바로 시금치나물에 두부를 곁들이거나 된장찌개에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넣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몸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찰떡같이 달라붙어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들은 소화되지 않고 콩팥이나 담낭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소변을 볼 때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평범한 반찬 궁합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이상 데쳐서 수산 성분을 물로 빼내야 합니다. 또한 시금치 대신 참나물이나 취나물을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미역과 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도둑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시원한 맛을 내려고 파를 듬뿍 넣으시나요?
이것은 미역의 효능을 통째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미역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뼈 건강이 중요한 시니어분들에게 보약이죠. 하지만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인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미역국이 파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맹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의 강한 향은 미역 고유의 풍미를 죽이기도 하죠. 미역국에는 파 대신 마늘을 넣으세요. 마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미역의 비린 맛도 잡아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셋째, 오이와 무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아삭한 오이와 시원한 무를 생채나 물김치에 같이 넣으시죠? 이것은 비타민C를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오이를 썰거나 으깨면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비타민 파괴 효소입니다. 이 녀석은 무 속에 가득한 비타민C를 만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무의 영양가를 다 버리고 그냥 섬유질만 씹는 꼴이 됩니다. 꼭 같이 써야 한다면 식초를 먼저 활용하세요. 산성인 식초는 이 파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오이를 식초에 먼저 버무린 뒤 무와 섞으면 영양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와 설은 영양소 도둑입니다. 토마토는 설탕을 듬뿍 뿌려야 제맛이지 하시는 형님, 누님들,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토마토의 귀한 비타민 B1을 다 써버립니다. 토마토를 먹었는데 몸속의 비타민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설탕 자체가 독이기도 하죠. 설탕 대신 약간의 소금을 치세요. 소금은 토마토의 단맛을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갑니다. 다섯째, 고구마와 감은 위장 속에 돌위석을 만듭니다. 겨울철 별미인 군고구마를 드시고 후식으로 달콤한 단감을 드셨나요? 이것은 위장 안에서 돌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의 당분이 위에서 발효될 때 산성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감 속에 든 탄닌 성분을 만나면 아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딱딱한 덩어리가 위벽을 긁어 궤양을 일으키거나 장을 막아 극심한 복통과 변비를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셨다면 과일은 최소 2시간 뒤에 소화가 다 된 후에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섯째, 장어와 복숭아는 설사를 유발합니다. 기력 보충을 위해 장어를 드시고 후식으로 상큼한 복숭아를 드시는 경우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될 것입니다. 장어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복숭아에 든 유기산은 이 지방의 소화를 격렬하게 방해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장 자극을 일으켜 곧바로 폭풍 설사로 이어집니다. 기운 차리려 먹은 보양식이 오히려 기운을 다 빼버리는 역효과를 냅니다. 장어를 드신 후에는 복숭아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매실차를 드세요. 소화를 돕고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곱째,
빵과 오렌지 주스는 소화 불량의 원인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로 빵과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구식 식단 같지만 콩팥과 위장에는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빵의 주성분인 전분은 입속의 침과 만나 소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의 강한 산성 성분이 입속 침의 효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입에서 소화되지 못한 빵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가스가 차며 속이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빵을 드실 때는 주스 대신 따뜻한 우유나 물을 드시고 주스는 식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8째, 약을 드실 때 녹차 또는 커피로 드시면 보약을 맹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약을 드실 때 귀찮다고 옆에 있는 녹차나 커피로 꿀꺽 삼키시나요? 그것은 비싼 약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녹차나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 성분은 약의 성분과 결합하여 약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딱 막아버립니다. 특히 빈혈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병은 낫지 않고 간과 콩팥만 고생하게 됩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그것이 약의 효능을 100%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가지나 되는 궁합을 다 외우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핵심만 요약한 5계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밥상은 보약상이 됩니다. 하나, 색깔의 유혹에 속지 마라입니다. 오이의 초록과 무의 하양은 눈에는 예쁘지만 속에서는 싸웁니다. 둘, 단백질과 탄닌을 떼어 놓아라입니다. 고기나 두부를 드시고 바로 진한 차나 감을 드시지 마세요.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 발효식품은 보조자를 찾아라입니다. 된장찌개가 짜다면 부추를 넣으세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줍니다. 넷, 채소는 기름과 친해져라입니다. 당근, 호박,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야 영양소가 내 몸으로 쏙 들어옵니다. 다섯, 약은 오직 맹물과 함께하라입니다. 차, 주스, 우유는 약의 원수입니다. 오직 물만이 약의 친구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이나 저녁 메뉴로 생각했던 음식들 중에 오늘 배운 독이 되는 궁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시금치와 두부가 나란히 있다면 하나는 과감히 다음 메뉴로 미루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혹은 미역국에 파 대신 마늘만 넣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글로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생존 명령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을 알고도 에이 귀찮은데 그냥 먹던 대로 먹지 뭐라며 예전 습관을 고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는 소리 없이 결석이 자라고 귀한 영양소들은 흡수되지 못한 채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눕게 된다면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약속하신 이 작은 습관 하나,
음식 궁합 하나만 신경 쓰신다면 어떨까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색이 맑아지며 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나 오늘 산에 다녀왔다라고 당당하게 전화할 수 있는 활기찬 노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밥상뿐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정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른 궁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